나는 왜 아빠가 없어? 10살 예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던진 질문에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김치찌개 끓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다. 나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예린아, 엄마랑 할머니가 있잖아. 겉으로는 웃어 보였지만 건너편에 앉은 딸 민주의 굳어진 표정을 놓칠 수 없었다. 36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예린아, 밥 다 먹고 숙제해. 민주가 말을 돌렸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2년 전 그 지독한 이혼으로 딸의 목소리에선 늘 이런 냉기가 맴돌았다. 예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민주가 그릇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엄마, 현우 그 자식이 또 양육비를 안 보냈어요. 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매달 반복되는 이 대화가 지겨웠다. 벌써 석 달째예요.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해야겠어요. 민주의 손이 그릇을 씻으며 거칠게 움직였다. 찬물에 젖은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겨울이면 항상 손이 트는 딸의 습관이었다. 그래도 예린이 아빠인데. 아빠요? 그런 자격이나 있나요? 민주가 뒤를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눈가에 핏발이 서 있었다. 밤마다 온라인 카페 일로 늦게 자는 탓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 남자에 대해 할 말이 정말 없었다. 결혼 7년, 그중 몇 년은 바람 피우며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민주야,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 몸 상한다. 엄마, 안 하면 뭘로 살아요? 프리랜서 일만으로는 예린이 학원비도 부족해요. 민주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밤 10시 예린이를 재우고 나서야 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온라인 카페 민준의 소소한 일상을 운영하며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게 요즘 딸의 주업이었다.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 딸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피로가 앞서는 목소리였다. 나는 딸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밤늦도록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딸의 옆모습에서 언제부턴가 늘어난 주름살이 보였다. 민주야, 가끔은 쉬어도 돼. 쉬면 누가 벌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때 예린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잠꼬대였다. 아빠, 언제 와? 둘 다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의 어깨가 떨렸다. 저 애는 죄가 없는데. 민주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예린이는 엄마랑 할머니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딸과 손녀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쁜 놈이 떵떵거리며 사는 게 너무 억울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예린이의 잠꼬대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는데 민주가 아직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안 자니? 주문 확인 중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딸 옆에 앉았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주문 내역이 떠 있었고 민주는 하나하나 배송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야, 2년 전 일은 이제 잊어버려라. 갑자기 꺼낸 말에 민주의 손이 멈췄다.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민주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그때 일 기억나세요? 제가 현우 그놈을 따라다니며 증거를 모으던 그날들 말이에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딸이 겪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2년 전 가을, 민주는 남편 현우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늦어지는 퇴근 시간, 변해가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예린이를 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다고 했다. 엄마, 현우가 이상해요. 예린이한테도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고. 그때 민주가 울먹이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확신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그래서 민주는 그 끔찍한 일을 해야만 했다. 기억해요, 엄마. 명동 호텔 앞에서 기다리던 그날 밤을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2021년 어느 겨울날 민주는 현우가 늦는다고 연락한 날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명동의 한 모텔 앞에 도착했다. 추워서 떨면서 기다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냥 회사 일로 늦은 건 아닐까 하면서. 하지만 밤 11시경 민주는 현우가 한 여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다. 그 여자가 바로 서윤이었다. 그때 사진 찍으면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내 남편이, 예린이 아빠가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집에 와서 현우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회식했다고. 그 순간의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때서야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실수였다. 다신 안 그러겠다면서.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이미 2년 넘게 지속된 불륜이었다. 더 가관인 건 서윤이 그 여자는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그러길래 남편 관리 잘하셨어야죠라고 하면서. 민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차올랐다. 남편 관리요? 남의 남편이랑 2년 넘게 만나면서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저보고 남편 관리를 못했다고? 그때의 뻔뻔한 거짓말들이 지금도 생생했다. 그 순간이 제일 억울했어요, 엄마. 현우는 그래도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했는데 서윤이는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더라고요. 민주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결국 민주는 이혼을 결심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엄마, 양육비는 처음 몇 달만 주고 제대로 안 주고 있어요. 위자료도 절반밖에 안 줬고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것도 쉽지 않아요. 현우가 회사를 옮겼거든요. 월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민주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엄마도 연금으로 겨우 사시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딸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둘째 딸 민지. 너희 언니한테 연락해보자. 법무법인에서 일하니까 도움이 될 거야. 민지 언니는 바쁠 텐데. 바쁘긴 뭐가 바빠. 동생 일인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민주 일로 상의할 게 있어. 네, 엄마. 뭔데요? 민지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똑똑한 딸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만 파는 게 걱정이긴 했지만 이런 때는 든든했다. 사정을 설명하니 민지가 즉시 반응했다. 현우 그 자식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민지야. 뭐요? 당연한 거죠. 예린이는 제 조카인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의기소침해 있었다. 엄마, 현우 같은 놈들은 맨날 잘 살더라고요.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고. 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도 화가 치밀었다. 그래, 정말 억울했다. 저런 나쁜 놈이 떵떵거리며 사는 게. 하지만 우리도 만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다. 민주야. 우리도 이제 제대로 맞서자. 법대로 하는 거야. 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지가 연락을 주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현우가 직장을 옮겨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 민주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온라인 카페 주문이 늘어나면서 표정이 한결 나아졌다. 엄마, 오늘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좋네요. 딸이 포장지를 정리하며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요일 저녁 민주가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예전 직장 동료 만나고 왔는데 민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윤이가 임신했대요. 결혼한다고. 찻잔을 놓던 내 손이 멈췄다. 현우와 바람 피우던 그 여자가 배 불러서 결혼한다는 거지. 민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다. 내 가슴도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신랑이 누군데? 회사 동료래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하긴. 속은 것도 모르고. 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민주가 휴대폰을 탁자에 내팽개쳤다. 큰 소리가 났다. 엄마, 정말 억울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여자는 새 남편까지 찾아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민주의 어깨를 잡았다. 민주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는 안 화나세요? 물론 화가 났다. 하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화는 나지만 그 여자 새 남편한테 말해줄까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민주야. 그러면 안 돼. 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왜요? 그 남자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남의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이라는 걸. 민주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예전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그때 예린이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엄마 왜 소리 질러? 민주가 순간 입을 다물었다. 아이 앞에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린아. 민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 얼굴이 빨개. 예린이가 걱정스럽게 민주를 쳐다봤다. 괜찮아. 그런데 예린아. 예린이가 갑자기 민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엄마도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을 것이다. 예린아. 다른 엄마들은 아빠랑 같이 사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예린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민주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예린아. 엄마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예린이를 불렀다. 예린아, 할머니 방에서 TV 보자. 만화 나오는 시간이야. 예린이가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30분 후 예린이가 잠든 뒤 거실로 나왔다. 민주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민주야. 엄마. 진짜 화나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여자는 새로운 행복을 찾는데 예린이는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민주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다. 정말 폭로해 줄까 봐요. 그 남자한테 자기 와이프가 어떤 인간인지. 민주야. 위험한 생각이야.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요? 그럼 우리가 당한 거는 뭐예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2년 전 일이잖아. 현우와 언제 헤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그것도 알아보면 되잖아요. 민주가 소리쳤다. 나는 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민주야, 제발 정신 차려. 정신이요? 제 정신으로는 못 살겠어요, 엄마.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 우리만 고생해야 해요? 나도 답답했다. 딸의 말이 다 맞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민주야, 엄마 마음도 똑같아. 하지만 복잡한 일에 휘말리면 예린이한테도 안 좋아. 그럼 계속 당하고만 살라는 거예요? 딸의 어깨가 떨렸다. 아무도 우리 편은 없고, 나쁜 사람들만 잘 살고, 그 순간 나도 울컥했다.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었다. 민주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자. 우리 방식이요?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하자. 민주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렇게 살면 언제까지 우리만 호구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딸이 맞는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주가 한동안 울고 나서 중얼거렸다. 정말 세상이 불공평해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린이가 있었다.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민주 있어요? 응, 잠깐만. 나는 민주를 불렀다. 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니? 민주가 휴대폰을 받았다. 응. 언니? 뭔데? 그런데 전화를 받던 민주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다. 응? 정말? 나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뭔가 좋은 소식인 것 같았다. 알겠어.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끄는 민주가 나를 바라봤다. 엄마, 현우가 양육비 강제 집행 당했대요. 민지 언니가 알아봤는데 다른 곳에서도 고소당해서 월급 압류 들어갔다고. 다른 곳에서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받고 있대요. 나는 깜짝 놀랐다. 횡령?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양육비는 꼬박꼬박 나올 거래요. 민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후에 민주가 온라인 카페를 확인하다가 소리쳤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주문이 100개 넘게 들어왔어요. 나는 민주의 화면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주문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민주가 주문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다. 아, 인플루언서가 제 제품을 소개했나 봐요. 딸이 인터넷을 검색하더니 한 동영상을 찾아냈다. 엄마, 봐요. 구독자 50만 명인 유튜버가 제가 판매하는 핸드크림을 리뷰했어요. 화면 속에서 젊은 여성이 민주의 제품을 칭찬하고 있었다. 정말 보습력이 좋아요. 가격도 착하고. 운영하시는 분도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민주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이거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이라고요. 나도 딸의 기쁨에 따라 웃음이 났다. 그날 저녁 예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뭘로?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 제일 예쁘다고. 예린이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을 보여줬다. 엄마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예린아, 아빠는 안 그렸네.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빠 없어도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아서. 아이의 말에 민주가 눈물을 훔쳤다. 예린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가 예린이한테 좋은 아빠를 못 찾아줘서. 예린이가 민주의 품에 안겼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면 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 서윤이나 현우 같은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밤늦게 민주가 주문 처리를 마치고 나서 내게 말했다. 엄마, 오늘 생각해 봤는데요. 뭘? 서윤이 그 여자 일은 그냥 잊어버리려고요. 나는 딸을 바라봤다. 정말. 네, 그런 일에 신경 쓸 시간에 예린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업도 키우고 싶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다. 현우가 양육비를 안 줘도 이제 법적으로 해결됐고 온라인 카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예린이 봐주시고 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만 보면서.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민주가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엄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또 뭔데? 서윤 그 여자, 결혼 취소됐대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 신랑이 알아버렸나 봐요. 그 여자의 과거를. 민주가 고개를 저었다. 누가 말해준 건 아니고 우연히 현우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진실은 스스로 드러났다. 그 남자가 서윤이한테 따져 물어봤는데 그 여자가 또 거짓말을 했나 봐요. 그런데 증거가 있으니까. 민주가 한숨을 쉬었다. 그 남자도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딸의 말에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민주야. 너는 어때? 기분이? 솔직히 조금 시원한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남자가 불쌍하기도 하고. 민주가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아서. 만약 제가 말했다면 그 남자는 평생 저를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알게 됐으니까. 딸이 성숙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갈까요? 예린이가 갑자기 말했다. 왜? 여기가 불편해?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주가 웃었다. 예린아, 엄마가 돈 많이 벌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정말요? 응. 약속! 예린이가 박수를 쳤다. 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수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